네, 안녕하세요. 스노우파쿤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서치 콘솔 색인 요청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글 서치 콘솔을 가입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구글 서치 콘솔에 내 티스토리 블로그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려놨는데 우선은 구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구글 서치 콘솔, 이 서치 콘솔에다가 내 블로그를 등록하시는 건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구글에 노출이 되는데, 구글에다가 내 웹사이트를 등록했다고 해서 100% 모든 포스팅을 다 수집을 해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포스팅은 수집을 해갈 수도 있고, 어떤 포스팅은 아예 구글이 수집을 해가지 않아서 내 포스팅 자체가 구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서치 콘솔이 내 블로그의 포스팅을 수집하는 기준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블로그 지수겠죠. 네, 제 블로그가 포스팅이 뭐 한 개밖에 없거나 포스팅이 뭐 50개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가 당연히 낮겠죠. 당연히 포스팅 개수가 많을수록 블로그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일단 포스팅이 많을수록 다양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고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스팅의 개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루는 주제나 키워드. 내가 아무리 작성을 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글에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이 해당 포스팅의 키워드, 그 키워드에 따라서 구글이 수집을 해갈 수도 있고 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블로그에 티스토리 블로그로 맛집이나 여행 키워드로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그렇게 잘 수집을 해가지 않는 것처럼, 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팅의 양과 질인데,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제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구글은 안 그래도 전문성을 조금 더 중요시해요. 네, 그래서 구글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 글들을 한번 봐보세요.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말로 잘 정리한 글을 볼 수가 있고요. 포스팅 양과 질을 동시에 챙겨주신, 네, 그런 글이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블로그라고 할지라도 포스팅에서 다루는 주제에 따라 구글이 수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글 서치 콘솔에서 결과를 살펴봤는데 유효한 페이지는 50개, 뭐 거절되거나 아예 그냥 수집을 안 하는 페이지가 50개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포스팅의 양이 많아질수록 유효한 페이지, 뭐 거절되는 페이지 이렇게 동시에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포스팅의 양이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구글이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은 포스팅이 있어요. 그쵸? 그런 포스팅이 다시 수집될 확률은 적어요. 네, 왜냐면 구글 그 검색 로봇이 수집하는 로봇이 다 판단을 해서 수집할 것과 수집하지 않을 것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한번 구글이 수집하지 않은 포스팅을 저희가 강제로 색인 요청한다고 해서 100% 다시 구글에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이트맵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구글 그 전산, 구글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수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글 서치 콘솔에서 색인 요청이라는 기능을 구글이 또 추가를 해놨어요. 이 색인 요청을 통해서 내 포스팅을 한 번만 더 봐달라, 한 번만 더 수집을 해달라고 구글 보색에 강제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편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적인 방법이에요. 네, 이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도 똑같이 웹페이지 수집이라고 해서 강제로 네이버 보단테 수집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러면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치 콘솔로 와봤습니다. 이 서치 콘솔로 와봤는데 여기서 이제 색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위에다가 제가 지금 개요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쪽을 선택하시고 바로 위쪽에 이 돋보기 옆에 이렇게 URL을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위쪽에, 이 밑에 쪽에 URL 검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 블로그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번 포스팅을 제가 입력을 했는데, 이거는 해당 포스팅이 구글에 아예 노출이 안 될 때, 아예 노출이 안 될 때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뭐 상위 노출이 되지 않거나 구글에 노출이 되기는 되는데 뭐 3, 4페이지에 뜨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를 조금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방문자의 체류 시간, 그리고 포스팅 자체를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해당 방법은 구글에 아예 노출이 안 될 때, 뭐 10페이지에서도 안 뜰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 해당 포스팅에 이게 끝까지 다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번호 아니면 문자로 해놨을 텐데, 보통 티스토리 블로그 처음에 디폴트 값이 다 숫자일 거예요. 숫자로 하고 바로 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가끔 뭐 속성에 URL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갖다 대시면 이렇게 뭐 밑에 돋보기가 아니라 밑에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구글 색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보셨을 때 URL이 현재 구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요. 네, 페이지가 색인이 없으나 뭐 오류는 아니다, 뭐 색인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려면 뭐 아래 세부 정보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여러가지 뭐 색인 페이지 가져오기 성공 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봐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 오른쪽에 색인 생성 요청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이 색인 생성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URL에 색인을 생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한 1, 2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드디어 색인 생성 요청이 되었네요. 한 1, 2분 정도 걸렸는데 URL이 뭐 우선순위 크롤링 대결에 추가가 되었다. 지금 이 기능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겠죠. 아니면 기존에 포스팅을 했을 때 뭐 다른 페이지도 크롤링을 구글이 하기 때문에 뭐 페이지를 굳이 여러 번 이렇게 색인 요청 제출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색인 생성 요청이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색인 생성 요청됨이 지금 V 표시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다시 들어와 보시면은 이 URL이 뭐 색인 생성이 되었다, 뭐 수집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구글에 다시 노출이 될지 안 될지는 직접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에요.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위쪽에 보시면 삭제 버튼인데, 방금 저희는 수집하는 방법, 재요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구글에서 내 콘텐츠를 긴급히 삭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로 들면은 첫 번째로 뭐 페이지를 폐쇄했을 때, 아니면 도메인 URL이 바뀌었을 때. 왜냐하면 도메인이 이게 삭제가 안 되면 예전 도메인까지 다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URL 도메인이 변경된 홈페이지도 떠요. 그럼 거기로 이제 고객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뭐 호스팅 없음, 그냥 사이트 없음이라고 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놨지만 삭제된 홈페이지나 도메인은 이렇게 해당 삭제하는 요 메뉴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블로그를 옮길 때 내 티스토리 A라는 블로그에서 워드프레스로 글을 옮기거나 B라는 블로그로
글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1차 도메인에서 2차 도메인을 씌웠을 때, 아니면 2차 도메인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2차 도메인을 이제 버리고 1차 도메인으로 다시 할 때, 그때는 이 버리는 URL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뜨거든요, 이 구글에서 삭제를 안 하게 되면. 네, 그래서 페이지를 삭제하실 때는 이 새 요청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URL만 삭제, 하나의 포스팅만 삭제하실 거면 그 URL만 넣어주시면 되시고, 모든 포스팅을 다 삭제하실 거면 네, 이 접두어가 포함된 모든 URL 삭제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 6개월 동안 URL을 차단하고 뭐 크롤링이 차단되는 거니까 URL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이 색인 생성, 아예 이 색인 생성을 차단하는 거죠. 아예 그냥 서치 콘솔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이 서치 콘솔을 해당 블로그랑 이 서치 콘솔의 연결을 끊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페이지를 삭제하는 방법이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페이지 삭제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일시적으로 URL 삭제, 요거를 먼저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치 콘솔과 블로그를 연결을 끊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 블로그 안에 있는 포스팅을 전부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된 URL 삭제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